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파이썬 영문 튜토리얼을 읽고 해석하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프리랜서 개발자인데요. 또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 오느라고 또 한참 밀렸다가 오늘 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아마 모듈까지 했던 것 같아요. 튜토리얼 파이썬 3의 튜토리얼을 계속 보고 있고요. 뭐 쭉 보다가 모듈까지 했고 인풋 아웃풋 하기 전에 이제 패키지 멀티플 디렉토리에 있는 하나 쓸데없는 것 같은 기능까지 보고 마쳤었습니다. 26번째 시간 이어서 할 건데요. 인풋 아웃풋을 할지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갈지 애매하네요. 일단 이 파이썬이 일단 제 흥미가 점점 늘어지고 있는 관계로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클래스까지는 하고 싶은데 그 뒤로도 계속 할지 아니면 주제를 바꿔서 다른 걸 할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파이썬이 아무래도 저변적으로 많이 쓰여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한 건데 계속 할 거냐 그냥 그만둘 거냐 해도 클래스까지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클래스를 먼저 하죠. 먼저 하고 그때까지도 흥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7장 8장을 하고 아니면 우선 9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클래시스 보죠 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쪽 보고 오늘도 한 30분 하고 할게요. 자, 이게 제 사파리 문제인지 파이썬 사이트의 문제인지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좀 제대로 축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되는 건가? 다시 줄였다가 해야 되나? 자, 다시. 하여튼 이상해. 파이썬 사이트 문제겠지? 사파리 버그는 아닐 테고. 됐다. 그렇지. 이제 잘 보이네요. 여기까지 잘 보였다가 뭔가 이상해. 얘 뭐야, 스타일 처리 잘못한 것 같아. 자바스크립트 잘못 해놨든지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이런 거 잘 못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 아니야.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스크롤 하면서 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키워야겠네요. 짠! 하나 더 키우는구나. Classes. 예, 계속 하겠습니다. Classes provide a means of building data and functionality together. 클래스는 제공하는데요. 뭐에? 하나의 수단을 제공해요. 뭐? 묶는 수단. 데이터랑 functionality, 기능을 함께 묶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함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번들링 한다는 거죠. 함께 묶는다는 거죠. Creating a new class creates a new type of object, allowing new instances of that type to be made. 새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creating a new classes. 새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뭘 만들어요? 만드는 게 또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New type of object. 새로운 오브젝트의 새로운 타입을 생성합니다. 타입을 만들고요. Allowing new instances of that type to be made. 그 타입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새로운 찍어낸 오브젝트를 생성을 만들 수, to be made, 만들어질 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라는 건 하나의 타입이고 그 타입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변수도 마찬가지죠. int 타입이 있으면 int 타입이 있음과 동시에 int 뭐 3이 됐든 4가 됐든 구체적인 뭐 물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클래스도 클래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하나의 타입이 생기는 건데 그 타입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제 찍어낼 수 있는 판때기인 거고요. 인스턴스가 그 판때기로 찍어낸 물체가 되는 거죠. Each class instance can have attributes attached to it for maintaining its state. 각각의 클래스 인스턴스는 클래스로 찍어낸 그 오브젝트가 되죠. 클래스 인스턴스는 can have attributes attached to it. 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attached, 묶인 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For maintaining its state. is는 이제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속성들을 함께 달고 있습니다. 어태치하고 있습니다. Class instances can have
can also have method for modifying its state. 클래스 인스턴스는 메소드 또한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변조하기 위한 거예요. Defined by its class. 클래스에 정의된 클래스에 의해 정의된 메소드라는 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있고 애트리뷰트를 바꿀 수 있는 애트리뷰트는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거고 그 상태를 변조하기 위한 메소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앞부분부터 다시 제가 요약 정리하자면 데이터가 애트리뷰트인 거고요. 그 데이터를 다루는 펑셔널리티가 메소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1대1은 아닌데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애트리뷰트들, 속성과 그 애트리뷰트를 바꾸기 위한 메소드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ompared with other programming languages, Python's class mechanism adds classes with a minimum of new syntax and semantics.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대조적으로 비교되게 파이썬의 클래스 메커니즘은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새로운 문법과 의미를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최소한으로만 추가해서 씁니다.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문법으로 거의 그대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클래스를 위한 별도의 문법이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좀 기존의 문법에서 살짝만 바꾸면 되나 봐요. 아직 저도 문법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It is a mixture of the class mechanisms found in C++ and Modular 3. 그거는 클래스 메커니즘이 C++나 모듈러 3라는 언어에서 발견되는 것과 섞인 겁니다. 그래서 C++랑 모듈러 3에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따라서 섞어서 만든 건가 봐요. Python classes provide all the standard features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파이썬 클래스는 OOP에서 쓰이는 Objective Oriented Programming이라죠.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있는 표준적인 기능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글쎄, 뭐 OOP의 표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OOP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인데 감히 표준의 모든 걸 제공한다. 뭐 하나 빠졌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네요. 뭐 대부분 일반적인 기능 다 제공한다 이 얘기인 거겠죠. The class inheritance mechanism allows multiple base classes. A derived class can override any method of its base class or classes. 클래스 상속 메커니즘은 멀티플 상속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유도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 하나 또는 여러 개에 있는 메소드들을 override 할 수 있습니다. 갈아탈 수 있습니다. And a method can call the method of a base class with the same name. 그리고 하나의 메소드는 그 베이스 메소드에 있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의 상속 구조를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 차례로 보면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OOP를 아는 사람만 이 부분을 좀 미리 보면 좋은 내용이죠. 하여튼 뭐 상속이라는 게 있고 상속 관계에서는 아래에 있는 메소드가 그 상속 위에 있는 부모의 메소드와 이름이 같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은 이름으로 오버라이드 하고 그 원래 부모의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똑같이 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Object can contain arbitrary amounts of and kinds of data. 오브젝트들은 정해지지 않은 양과 종류의 데이터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contain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트리뷰트죠, 속성들. As is true for modules, classes partake of the dynamic nature of Python. 모듈에서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partake of a dynamic nature of Python. 파이썬의 동적인 속성들을 함께 갖고 있어요. partake가 뭔가요? partake. 한글로는 왜 안 나오지? 참가하다, 가담하다, 뭐 함께하다, 얼마간 뛰다. 파이썬의 동적인 속성들, 본질들을 함께한다는 얘기죠. 오랜만에 수잔 언니 한번 불러볼까요? 아직 수잔 언니 내 컴퓨터에 있나? Classes partake of the dynamic nature of Python. They are created at runtime and can be modified further after creation. 클래스는 런타임에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만들 때 뭔가 앞으로 만들 때 조금 달라지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클래스를 한번 선언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걸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 때마다 그 시점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은 바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동적으로. In C++ terminology, normally class members are public and all member functions are virtual.
좀 어려운 얘기 나왔네요. C++의 용어로 말하자면 클래스 멤버는 모두 퍼블릭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함수들은 멤버 펑션스는 다 버추얼이에요. 버추얼이 뭔가요? 저도 C++에서 OOP를 열심히 해보진 않아서 아마 오버라이드 할 수 있나 없나의 여부인 것 같은데, 요새 OOP의 언어들은 보통 다 오버라이드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기본이 버추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ublic이니까 외부에서 막 접근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As in Modular 3, there are no shorthand for referencing the object member for its method. 그리고 모듈라 3에서처럼, 모듈라 3에서 어떻게 쓰는지 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There are no shorthand for referencing the object members from its method. 메소드에서 그 오브젝트의 멤버를 짧게 참조해서 부르는 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브젝트 메소드 안에서 자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애트리뷰트를 접근할 때는 별도의 레퍼런싱하는 긴 앞에 this 점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붙인다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자바도 그렇죠. 루비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지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선택이죠. 언어 설계자의 선택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하는지는 언어 설계자의 전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죠. 따르거나 싫으면 딴 언어 쓰거나. The method function is declared with an explicit first argument representing the object, which is provided implicit by the call. 흥미롭네요. 메소드 펑션은 선언되는데 with an explicit first argument, 명시적인 첫 번째 인수와 함께 선언돼요. 그 첫 번째 인수는 뭘 대표하냐면 representing the object, 오브젝트 자체를 표현하는 argument예요. which is provided implicit by the call. 그거는 근데 호출될 때 암묵적으로 제공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명시적으로 아규먼트에 쓰지만 실제로 호출할 때는 그거를 일일이 넣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오브젝트가 앞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함수에 넘어간다라는 거지. As in Smalltalk, classes themselves are object. 스몰톡과 마찬가지로 클래스 그들조차도 오브젝트예요. 클래스조차도 하나의 인스턴스인 거고 그걸 뭔가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is provides semantics for importing and renaming. 이거는 뭘 제공하냐면 어떤 import하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수입하고 그러니까 소개하고 모듈 임포트 같은 거겠죠. 임포트와 이름을 하는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런 수단을 제공합니다. Unlike C++ and Modular 3, built-in types can be used as base classes for extension by the user. C++와 모듈라 3와는 다르게 빌트인 타입도 베이스 클래스로 쓰일 수 있고요. 사용자에서 프로그램 우리 개발자들에 의해서 확장될 수 있어요. 빌트인 타입조차도. C++랑 모듈라 3는 안 되나 봐요. Also, like in C++, most built-in operators with special syntax can be redefined for class instances. C++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빌트인 오퍼레이터들이 특별한 문법으로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뭘로? 클래스 인스턴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마다 아마 그 빌트인 오퍼레이터 연산자들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부등호 연산이나 이런 연산자들을 쓰는데 그거를 별도의 용도로 제정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Lacking universally accepted terminology to talk about classes, I will make occasional use of Smalltalk and C++ terms. 클래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용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때는 스몰톡이나 C++의 용어로 인용해서 표시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예인 거죠. I would use Modular 3 terms since its object-oriented semantics are closer to those of Python than C++, but I expect that few readers have heard of it. 나는 종종 모듈라 3의 용어를 더 쓸 텐데요. 왜냐하면 그의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객체지향, 의미나 표현 방법이 파이썬에서 쓰는 것과 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C++보다. 하지만 모듈라 3를 접해본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C++를 같이 얘기할 건가 봐요. 모듈라 3가 뭔가요? 이거 파스칼의 후예 아닌가? 모듈라 3 들어보긴 했는데
하여튼 저변적으로 유명한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첨언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9.1 A word about names and objects. Objects have individuality and multiple names can be bound to the same object. 오브젝트는 좀 독립적인데요. individuality가 있는데요. 개별적인 게 있는데요. individuality 뭔가요? 특성, 개성이 있는데요. 개성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 특징,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들은. 그리고 multiple names can be bound to the same object. 여러 개의 이름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바인드 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네임이 지금 약간 좀 변수나 함수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 아니면 다른 의미의 뭔가 있을 것 같은 걸 느낌이 오네요.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This is known as aliasing in other languages.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 별칭이라고들 얘기합니다. This is usually not appreciated on first glance and Python. 이거는 보통 파이썬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유용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감사되지 않는데요. And can be safely ignored when dealing with immutable basic types.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무시해도 돼요. 그냥 부담 없이 무시해도 돼요. 언제? immutable한 basic types, 넘버나 스트링이나 튜플 같은 불변의 데이터 타입과 쓰일 때는 그냥 편하게 무시해도 돼요.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에요. However, aliasing has a possibly surprising effect on the semantics of Python code involving mutable objects such as lists, dictionaries, and most other types. 하지만 aliasing이라는 이 별칭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기능을 하는데요. 어디에? 파이썬 코드 involving mutable object. 변하는 데이터와 관계된 파이썬 코드의 의미를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타입들. 그래서 기본 빌트인 타입 중에는 immutable한 것도 불변인 것도 있지만 변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다룰 때는 이 aliasing이란 기능이 유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This is usually used to the benefit of the program since aliases behave like pointers in some respect. 이거는 보통 프로그램에 베네핏을 주기 위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어스가 별칭이 어떤 측면에서는 포인터와 같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포인터처럼 레퍼런스하고 뭔가 그걸 바꾸는 데 쓸 수 있나 봐요. 아직 어떤 내용인지 더 모르겠어요. For example, passing an object is cheap since only a pointer is passed by the implementation. 그냥 객체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구나. 포인터란 얘기네. 자바에서의 오브젝트가 그렇습니다. 오브젝트 변수 자체는, 가리키는 변수 자체는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포인터예요. 그래서 여러 이름이 같은 오브젝트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를 바꿔도 다른 게 같이 바뀌죠, 대신. 이거는 자바의 오브젝트를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루비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러니까 요새의 OOP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다른 쪽에 넘길 때, 함수들 간에 전달받을 때나 이럴 때는 그냥 그 포인터만 넘어가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상태나 내부 값을 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포인터만 넘기면 되니까 굉장히 가볍고 값싸고 빠르죠. The color will see change. This eliminates the need for two different argument passing mechanism as in Pascal. 파스칼에서는 좀 전달 방법이 다른가 봐요. 저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한 건 파스칼 때문인데 파스칼로 했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네요. 파스칼이 절차형 언어 중에는 아마 OOP가 가장 먼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도입됐을 거예요. 터보 파스칼이라고. 여담입니다만 어쨌건 상용 컴파일러 중에 꽤 성공했던 통합 환경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파스칼에서는 포인터를 쓸 때 명시적으로 포인터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 포인터를 레퍼런스로 또 앰퍼센드로 전달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C도 그렇고요. C++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죠. 넘어가죠. 9.2 Python scopes and namespaces. Before introducing classes, I first have to tell you something about Python scope rules.
클래스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뭐냐면 파이썬 스코프 규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lass definitions play some neat tricks with namespaces, and you need to know how scopes and namespaces work to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클래스 정의는 뭔가 좀 이렇게 근사한 좀 트릭과 네임스페이스의 트릭을 좀 쓰는데요. 그걸 다루면서 노는데요. 그래서 you need to know how scope and namespace work fully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와 그 범위, 스코프, 명명 스코프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Incidentally, knowledge about this subject is useful for any advanced Python programmer. 공교롭게도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은 클래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좀 고급 파이썬 프로그래머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주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클래스뿐만 아니라 꽤 유용하게 파이썬 고급 프로그래머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et's begin with some definitions. A namespace is mapping from names to object. namespace라는 거는 네임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거예요. Most namespaces are currently implemented as Python dictionaries, but that's normally not noticeable in any way. 대부분의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것들은 네임스페이스 대부분은 현재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구현되어 있어요. 해시죠. 딕셔너리로 구현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일반적으로 노티스 되지 않아요. 인지되지 않아요. 쓰는 사람이 알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겠지. 내부적으로는 네임스페이스로 되어 있지만 그 성능적인 특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해요. And it may change in the future.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바뀔 수도 있어요.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내부적인 구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Examples of namespaces are 이름 공간의 예를 들어볼게요. The set of built-in names built-in names들도 있을 수 있고요. Containing functions such as ABS and built-in exception names. ABS, 절대값 ABS 같은 함수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built-in 예외 이름들 등이 built-in names라는 집합으로 있습니다. The global names in a module. 모듈의 글로벌 변수나 글로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And the local names in a function invocation. 그리고 함수를 호출했을 때의 그 로컬 변수들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함수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 나왔던 규칙이죠. In a sense, the set of attributes of an object also form a namespace. 같은 방식으로 이런 애트리뷰트들의 집합이 객체 안에 있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애트리뷰트들의 집합이 같은 스타일의 이름 공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스코프에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know about namespaces is that there is absolutely no relation between names in different namespaces.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이름 스페이스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무관해. 뭐가? 이름이랑 다른 이름 공간에 있는 이름들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어.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다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A에 있는 김대현이랑 B에 있는 김대현이랑 전혀 다른 거야. 당연한 거죠. 같은 김대현인데 서울에 있는 김대현과 제주도에 있는 김대현이 동명이인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이 돌아왔네요. 오늘 제가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듈 이름은 모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선 반드시 모듈 이름을 앞에 붙여서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0분 파이썬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